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가 결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건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가 장중 2천선을 오늘 돌파를 했다는 거죠. 지난 3월 6일 이후 처음으로 2천선을 상회했던 것이고요. 또 코스닥도 1년 만에 뚫어냈던 700선, 오늘은 710선을 뚫어내기도 하면서 계속 그 흐름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가 결혼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인을 모셔보고 있습니다. 진이들과 함께 아주 쉽게 시장 상황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처음으로 운을 뗄 키워드는요. 뉴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국판 뉴딜에 땡땡 뉴딜도 포함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땡땡 뉴딜, 이 땡땡이 뭔지 진이 불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진이 스탁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니스탁의 서진이 문서진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판 뉴딜 정책 새로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땡땡 뉴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좀 알려드리죠. 땡땡 뉴딜이라는 건요,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린 뉴딜이 우선 뭔가요? 일단 그린 뉴딜 말 그대로 녹색 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녹색 성장이라는 말이 낯익습니다. 전혀 낯설지가 않고요. 일단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권 때 이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이 녹색 뉴딜이라는 걸 또 정책을 또 시행을 했었는데요. 뭐 그와 뭐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한번 표로 잠깐 볼까요? 일단 이명박 정부 때 이 금융위기 대책으로 시행을 했고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뭐 요 부분은 그때 당시와 뭐 똑같은 거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6월달 중순 정도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밑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 6월 중순 정도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한 건 이 녹색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글로벌한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IMO 2020 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런 거에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 관련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또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앞서 그린 뉴딜과 녹색 성장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2008년과 지금이 뭐가 다른가라는 건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제 나눠봤는데 보시면 뭐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 관련 부분을 이제 법으로 이제 개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사실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추경으로 나갈 한국형 뉴딜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원래는 없었던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한국형 뉴딜에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비대면 쪽에 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원격 진료, 뭐 5G 뭐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온 겁니다. 그럴 거면 이제 그린 뉴딜도 하자.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니까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재정 정책이라는 거는 좀 타겟팅이 좀 돼서 집중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추경을 했는데 이도저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뭐 이 디지털 뉴딜, 이거 뭐 그린 뉴딜, 이거 두 개 다 하겠냐?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뭐 어찌되었던 그 이제 법 관련 부분을 좀 제정을 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50조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투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이 4대강 관련 쪽이죠. 이쪽 관련해서 한 32조가 물론 이제 4대 강만으로 한 거는 한 22조가 되는데 나머지 그 부수적인 거 뭐 흔히 말하는 자전거 도로 깔고 뭐 이런 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2조고 대부분 이제 녹색 성장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토목공사 쪽에 조금 더 포지션이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토목공사 쪽보다는 이제 태양광, 뭐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뭐 현재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수소 경제와 또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린카 뭐 이런 쪽에 좀 흐름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미세먼지 관련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탄소 이제 이 감소 부분,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이건 유럽 관련 부분으로 계속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상 온실가스 이 감소 관련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이때는 사실 글로벌적으로의 흐름 또 물론 뭐 있긴 했지만 적극적이진 않았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 쪽, 그러니까 그린 뉴딜은 이때 그러니까 2008년에 시행됐던 녹색 성장 관련보다는 조금은 더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뉴딜이 아닐까, 그린 뉴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 성장 이걸 업그레이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도 대응을 하고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그린 뉴딜 관련 섹터는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과 이것도 한번 제가 표가 준비가 됐나요? 그래서 신재생 관련 부분과 그 다음에 뭐 탄소 배출권 관련, 그 다음에 그린카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보신 것처럼 다들 아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쪽은 태양광과 풍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예전 같으면 뭐 원전 또 이쪽으로 엮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애매하죠. 그래서 원전은 지금은 좀 빼는 거고 결국에는 이쪽에 포인트를 둔 게 태양광과 풍력이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은 이미 이 출범 이후부터 계속 지금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고요. 대신 이제 그동안 좀 풍력 쪽은 좀 투자가 좀 더 됐는데 이번에 이 그린 뉴딜이 나오면 풍력 쪽도 좀 투자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풍력 관련 종목들도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그린카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인데 사실 2차 전지는 원래 뭐 굳이 이 그린 뉴딜이 아니더라도 원래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업계의 생태계는 어느 정도 이제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 이제 수소차 관련 부분, 요 수소 경제 관련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정부의 저 정책 지원이 조금 더 힘이 좀 실려야지 좀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그린카 관련 종목들도 지금 현재 흐름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저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앞서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 그린 뉴딜 같은 경우를 유럽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 규제 관련 부분은 유럽 수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조림 관련 종목들, 뭐 그러니까 이건 홀딩스 같은 이런 조림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쪽 관련 부분도 좀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그린카, 그리고 탄소 저감 정책까지 해서 어디만 봐도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정수만 뽑아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 중에서도 핵심 수혜주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이것도 제가 또 표로 표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방금 이야기한 정부의 정책에 조금 더 포지션이 맞춰져 있는 섹터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 크지 않아도 이미 그쪽에서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수혜주를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힘이 좀 드라이브가 걸리는 건 아무래도 태양광과 수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태양광과 수소는 앞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이 그린 뉴딜이 아니더라도 원래 처음부터 이쪽 관련 부분에 포지션을 두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조금 더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태양광과 수소는 조금 주의할 점이 말 그대로 정부 지원에 조금 쉽게 말하면 더 민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냐하면 수소 관련 부분은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막 육성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차 쪽이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쪽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죠. 그 수소 발전 쪽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소차 쪽은 아니고요. 우리는 수소차 쪽만 우리만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자체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구별하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업종들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육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요는 크지 않거든요. 결국은 태양광은 유럽과 미국 쪽, 특히 미국 쪽의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뭐 OCI 같은 것들 폴리실리콘 관련 종목들은 오른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반등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는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폴리실리콘은 원재료로 해서 만든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뭐 모듈 업체라든지 셀 업체들은 뭐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린 뉴딜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오히려 저는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 풍력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정부가 좀 주도해서 가는 경향이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이 정부가 뭔가 힘을 쓰지 않아도 이미 이쪽에 대한 자체적인 생태계가 다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그 생태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생태계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차 전지 쪽은 이 모멘텀으로 조금 더 모멘텀이 받는 흐름, 다만 추세적인 부분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뭐 수차례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태양광보다는 저는 항상 풍력이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실제로 풍력이 우리나라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효율이 지금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지금은 좀 많이 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풍력 관련 기업들 꼭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보시면 동국 SNC 뭐 상한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한가가 나온 것처럼 풍력주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다. 즉 나는 정책적인 테마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태양광, 근데 그중에 셀 업체나 모듈 업체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테마성보다는 조금 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좋다. 그 섹터가 좋다라고 하시면 2차 전지나 그다음 풍력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봤을 때 기존에 언급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새롭게 이 그린 뉴딜로 정리가 됐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지니스탁에서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소화를 해서 주식학계론 주목을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업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새 뭐 연이어서 중국 소비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중국 소비주 계속 이어집니다. 자, 중국 소비주 그 시리즈 제 3탄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주식학계론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소비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부터 시작을 했었죠. 면세, 카지노, 여행까지도 뭐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새롭게 이 엔터와 콘텐츠주들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엔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엔터주 이 업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엔터 산업, 이제 아이돌들의 특성, 매출 특성상 콘서트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 글로벌적인 콘서트 공연 자체가 아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영향은 있죠. 물론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엔터 산업의 이 펀더멘탈이라고 할까요? 팬들은 여전히 오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네,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취소된 콘서트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표도 보시면 다 취소가 됐어요. 제일 안타깝네요, 이 부분. 레드벨벳. 그러세요? 네. 네, 거의 다 뭐 저희가 대표하는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뭐 SM, JYP, YG 할 것 없이 다 뭐 방탄소년단도 물론이고요. 다 취소가 됐는데요. 이 수치가 최근 2개월간 취소된 콘서트 규모가 과거의 10년치에 취소된 콘서트에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켓 구매 업체들은 또 좀 상황이 달랐던 게요.
티켓 구매 예약 사이트 업체들이 미리 이제 주문을 받았을 거잖아요. 티켓을 그렇죠. 샀을 텐데 이걸 취소를 해도 된다. 단 취소를 안 하면 뭐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회원들이 취소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아티스트들의 표를 끊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어렵고 그렇죠. 끊으려면 추가적으로 사실 웃돈을 더 주고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취소되면 그 돈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취소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이제 만나러 가겠다, 공연을 보러 가겠다. 이것도 역시 이연 수요라고 할 거예요. 억눌려 있던 소비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 와중에도 사실은 언택트 소비, 이 엔터 아이돌에 관련된 언택트 소비나 수요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도 있는데요. 최근에 1월, 2월부터 이제 앨범 판매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네. 그리고 스트리밍의 조회수, 이제 음악을 듣는 횟수가 더 늘은 거죠. 물론 이제 집에 많이 계시니까, 출근도 많이 안 하시고 하니까 음악도 자주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팬들이 언택트 소비를 꾸준히 해주고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콘서트. 언택트 네. 콘서트인데요.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콘서트인 방방콘을 열었는데 이틀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조회수가 5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글로벌적으로 224만 명이었는데요. 그 규모가 엄청 났고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 성황리에 이제 마쳤습니다. 이렇게 언택트로 관련된 팬들의 수요도 여전히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국에 관련돼서 중국 관련 수혜주로 저희가 엔터를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큰 이슈, 한알령의 해제 기대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또 K-팝 분야에서는 핵심 소비 국가, 네. 핵심 이제 소비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최근에 중국 소비가 살아나는 것도 있겠지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2016년부터 이제 한알령으로 인해서 국내 이제 연예인들이 중국에 출연을 하거나 광고로 모델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2016년 이후로 4년 만에 최근에 G드래곤이 중국 업체 광고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알령의 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블랙핑크의 리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하나의 광고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슬슬 이제 저변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15일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선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온라인 콘서트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CCTV와 일본의 후지TV, 우리나라의 SBS에서 재방송이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뭔가 같이 교류를 계속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중국이 한알령 해제를 한다면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면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한테 수요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콘서트 취소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취소됐던 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최근에만 해도 정말 콘서트의 피해는 막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스트리밍 이런 것들 여전하거든요. 팬들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 앞으로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한다면 오히려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장으로 넘겨서 이번에는요. 콘텐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부터 콘텐츠주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언급들을 많이 좀 했었는데 이 콘텐츠 관련 기업들 이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TV나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활동을 못 하시니까 방구석 일렬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방송 영상 산업 컨텐츠의 매출액과 증가율 추이가요.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네요. 이제는 내수가 아니라 수출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OTT 서비스. 넷플릭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OTT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의 인터넷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 어떤 기기든 상관없이 컨텐츠를 구매하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최근에 넷플릭스 가입자 수 추이를 보면 미국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전 가입할만 해도 없겠죠. 예, 가입할 사람 다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미국 사람들. 네, 미국 사람이라. 네. 그래서 글로벌적인 추세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붉은 색깔이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가입자 수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파란 색깔 미국은 그대로지만 빨간 색깔 글로벌 추이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안 끊죠. 한번 해놓으면 예, 시소를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또 컨텐츠 라이브러리 넓혀서 이제 회원들을 락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이 오리지널 컨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K 컨텐츠도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K 컨텐츠 중에 가장 좀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워낙에 많고 TV에서 반영이 되잖아요. 제가 인지도도 굉장히 넓고요. 좋아했던 쟤랑 비슷하게 생긴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확실한 이제 뭐랄까요. K 컨텐츠의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이게 드라마가 1분기에 또 시청률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외출을 자제하시다 보니까 원래 TV 시청률이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엔 TV 시청률이 올라간 거죠. 지금 보시는 표가 베트남의 넷플릭스 탑 10 컨텐츠 순위입니다. 보시면 10개 중에 7개가 다 K 컨텐츠예요. 문선인 전문가님이 말씀 주셨던 이태원 클라스도 네. 있고요. 1위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불시착 이외에도 이게 예전의 드라마도 역주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네, 이제 현빈이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요. 저것도 언택트 관련이에요. 그렇죠. 네. 언택트 관련 드라마 네, 소재예요. 가상, 예, 게임 관련 네. 들어가서.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K 콘텐츠가 많이 팔리고 이렇게 넷플릭스나 OTT 산업에서의 콘텐츠가 많이 될수록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역시나 중국에 관련된 말씀을 해드려야 되니까 역시나 하늘령 이슈입니다. 하늘령이 해제가 된다면 하늘령이 해제가 되기 전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에서는 컨텐츠 제작이 약간 제작 부족이라고 할까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컨텐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하늘령 이후로 2016년 이후로 이 한국 컨텐츠를 더 이상 방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약간 컨텐츠를 수출하지 못하는 형상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서의 좀 제한이 좀 풀린다면 정말 시장은 엄청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류 열풍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이슈도 있고 하늘령의 해제 이슈도 있으니까 또 한 번의 중국에서 강한 우리나라 콘텐츠 소비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좀 글로벌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방구석 일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OTT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이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이 베트남에서 드라마 탑10 그 가운데 7개가 지금 한국 드라마라는 거죠. 이 콘텐츠가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대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들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관심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주요 관심 종목들은 저희가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일단 이제 YG 엔터, SM, 그리고 덱스터, 그다음에 J 콘텐츠를 이렇게 해서 엔터 기업들과 콘텐츠 관련 기업들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탈도 많고 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이제 스캔들과 관련된 악재는 이제 거의 이제 주가에 거의 반영이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엔터 좀 언제 또 뭘 터질지는 모르긴 모르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웬만한 대부분의 악재는 좀 반영이 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김혜진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알령이 해제됨에 따라서 실적 증가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죠. 네. 그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준비한 표 하나 볼까요? 이거 앞서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게 지금 지금 이 지드래곤이죠. 지드래곤이 이번에 중국 쪽에 CF로 찍었고 네. 여기 블랙핑크의 리사가 또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상 그러니까 소녀시대 윤하의 CF를 마지막으로 거의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그 광고가 아예 없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나왔다라는 건 이제 조금씩 한알령 해제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YG 매출 중국 매출 추이를 보시면 아시는데 한참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중국 쪽의 매출이 높았을 때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이야기로 하면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물론 뭐 2016년만큼 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 절반만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터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특히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엔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익이 돔 콘서트입니다. 맞아요. 예, 그 대규모 콘서트 이게 이제 중요한데 결국에는 지금은 뭐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풀리면 결국에는 풀린다라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티켓 같은 거는 이미 다 팔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시점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YG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아티스트들이 계속 이제 데뷔를 하는 것들이 계속 미뤄져 미뤄졌죠.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YG의 팬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이제 이 양현석 이 대표가 너무 좋아해서 꽁꽁 숨겨도 아껴요. 예, 제발 좀 내 나를 더 그만 낚여라 하면서 계속 계속 아꼈던 그 그룹이죠. 지금 보석함. 트레저가 이번에 7월에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제일 저는 아는 이제 여기 아티스트가 방예담이라고 아, 네, 예전에 맞아요. K-팝 스타에 났던 그 친구가 여기 소속돼 있고 특히 여기에 멤버 중에 4명이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도 좀 겨냥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유튜브 쪽을 봤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구독자 수거든요. 네. 지금 벌써 구독자 수가 87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미 87만 명이 구독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 팬덤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아티스트들, 뭐 블랙핑크라든지,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빅뱅이죠. 어찌 보면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이 빅뱅도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 재개, 그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신규로 나온 또 어찌 보면 이제 이 신인 이제 아이돌 그룹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감안을 한다면 YG 엔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점수. YG 점수는 저는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제는 계속 점수가 작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사실 엔터 쪽은 좀 제가 긍정적으로 봐서 네, 엔터나 콘텐츠는 네, 그래서 일단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YG에 또 대적할 만한 또 그죠? 한번 국내 소개해 엔터 기업의 3사 중에 하나죠. 또 SM을 볼 텐데요. SM 엔터테인먼트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제가 포인트 3개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완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 부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라는 거는 뭐 아실 거예요. 그다음 저희가 뭐 저희 세대라고 할까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부흥을 이뤘던 아이돌 그룹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준비한 표에도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 정리했는데요. 사실은 이 이전에 뭐 H.O.T, SES, 뭐 신화라고 해서 저는 그 시대입니다. 사실 저는 H.O.T 시대죠. 그거 시대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그 시대부터 연속된 성장에 힘입어서 현재 이제 2003년 동방신기 때부터의 라인업이 나와 있는데요. 잘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성공을 해주고 있고 뭐 아쉽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엑소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룹이고요. 작년에 또 이제 SM을 좀 잘하는 부분이 굳이 같은 그룹이 한 그룹이 아니더라도 SM 내에서의 아티스트들을 이제 조합해서 그렇죠. 유닛을 많이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샤이니하고 엑소하고 이제 웨이브 V라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멤버들이 결합해서 슈퍼 M이라는 그룹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등극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성장세가 있는 것 같아요. 멤버 조합을 좀 잘했다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요즘에 뜨는 게 NCT인가요? 네. 그 친구들이 더 많이 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NCT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한령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아이돌들의 인기를 마음껏 표출 못하더라도 한국 아이돌들 인기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렇다면 이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이게 마음껏 표출될 수 있다면 이거는 좀 대단할 것 같고요. 일단 SM이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주력 아티스트들의 사실 이 문제는 한국 남자들의 그런 건데 군대 입시 군 입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엑소 멤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샤이니 멤버 지금 군대에 입대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아이돌도 창출될 수 있는 그룹인 것 같아요. SM 같은 경우에는 연습생이란 개념도 SM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돌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개념, 좀 성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완전체라고 제가 썼는데 SM의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이 SM의 이제 자회사들이거든요. 보시면 이 SM은
기획사에서 기획부터 그다음에 1차 퍼포먼스인 앨범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콘서트 개최도 SM의 자회사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기하고 광고하고 드라마 찍고 예능하는 것도 SM의 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죠. 혼자 이제 다 해먹겠다는 거죠. 자회사들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SM 컬처 앤 컨텐츠는 컨텐츠 관련 광고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소속사 연예인들보다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자회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키스트인 것 같아요. 네. 네,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넷플릭스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방영을 할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고 네. 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컨텐츠로 이번에 제공이 됩니다. 전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장르인지 몰랐어요. 딱 이게- 포스터만 보기에는. 이게 테마, 호러와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유미하고 남주혁이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반영될 드라마인데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이 OTT의 이용률, 넷플릭스 이용률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리지널 콘텐츠도 키스트가 제공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빠른 환경 적응 마케팅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SM이 이제 네이버하고 제휴를 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까 이제 했던? 언택트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비욘드 라이브라고 했는데요. 이게 티켓 값을 받았어요. 그걸 받았어요. 네, 이제 AR 프로그램과 접목을 해서 정말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식의 이제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33,000원의 티켓 값을 받았거든요. 근데 75,000명이 다 매진이 우와. 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좀 코로나로 매출이 좀 없을 때도 좀 똑똑하게 빠르게 적응을 해서 좀 이번에 마케팅을 펼쳤다는 그러면 부분이 이게 있고요. 나온 게 그러니까 VR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VR 기기가 없어도 그냥 AR로 볼 수 있게? 네, 평면이긴 하지만 이제 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VOD도 판매를 할 거예요. 네. 그럼 꾸준하게 이 콘텐츠 VOD 판매 수익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1분기의 실적은 조금 안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글로벌적으로도 또 중국의 한한령 이슈도 있을 때도 점수를 높게 줘도 될 것 같아서요. 8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덱스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덱스터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VFX라고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특수효과, 네. 컴퓨터 그래픽, 후반 작업을 하는 특수효과를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컨텐츠 질 자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 작업에 들어가는 아무래도 비용 이런 이 컴퓨터 그래픽 사용 쉽게 말하면 적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많아지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자체를 안 찍거든요. 네, 못 보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결국에는 크랭크인이 계속 이제 된다. 그럼 거기에 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뤄왔던 수주가 확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단 이게 이제 덱스터가 하는 건데요. 덱스터가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그래픽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컨텐츠 제작해서 제작에서 배급까지도 이제 덱스터가 같이 맡아서 한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종합 이제 어찌보면 엔터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OTT 시장, 특히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컨텐츠가 진입을 하려면 그만큼 후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CJ ENM과의 아무래도 시너지가 있죠. 물론 계속 꾸준히 이제 합병 관련 이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J ENM이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 둘과의 관계가 뭐 시너지 효과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 종목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터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네. 해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7점입니다. 저도 콘텐츠 관련 제일 컨텐츠리를 같이 볼까 하는데요. 물론 저 역시도 엔터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탄력적일 것 같은데 컨텐츠 기업은 제일 컨텐츠리 괜찮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제일 컨텐츠 설명해드릴 부분은 필로그래피라고 하죠. 제일 네. 컨텐츠가 만들었던 작품들이 든든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저는 준비했는데요. 딱 벌써 떠오르네. 이태원 클래스랑 부부의 세계. 네. 최근에 부부의 세계와 이태원 클라스가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부부의 세계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올해 초에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청률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제 제이컨텐트리가 단독으로 투자를 진행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걸 텐트풀이라고 하는데 제작사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드라마가 이태원 클래스인데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기대를 얻었다, 반응을 얻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부부의 세계죠. 네, 정말 시청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거는 사실은 부부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영국 BBC가 원작인 네. 작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판권에 대한 매출은 사실 뭐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광고 VOD, 수익이나, 네, 예. 그렇죠. 광고나 VOD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에가 이제 판권 같은 수익의 기대감도 있는 거죠. 이태원 클래스의 매출이 1분기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 이태원 클래스의 매출이 잡힐 거고요. 이게 뭐 물론 최근에 이태원 클래스나 부부의 세계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신 것 중에 뭐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이컨텐트리가 만든 드라마고요. 보자간, 멜로가 체질, 그다음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런 같은 경우도 제이컨텐트리니까 이렇게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건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네요. 부부의 세계가 시청률 24%가 넘었다는 거. 네. 아, 네. 엄청 많았군요. 드라마에서 네. 안 보시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이 콘텐츠들이 이제 판권 같은 것도 수익의 여부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OTT 산업에서의 성장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캡티브 채널인데요. 제이 콘텐츠가 제공하고 있는 방송사가 JTBC죠. 네, JTBC를 통해서 이제 제이 컨텐트리의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이 컨텐트리가 영화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박스죠. 네. 영화 또한 이제 메가박스를 통해서 배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캡티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품도 방영할 수 있는 틀이 될 거고, 마지막은 넷플릭스 향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20일이니까 어젠데요. 이제 새로운 드라마 쌍가포차라는 게 제이 컨텐트리가 만들었는데 그 쌍가포차를 시작으로 JTBC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로 이제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이 됩니다. 3년 동안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좀 든든하게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성장성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넷플릭스의 드라마 20여 편이랑 그다음 연간 2개에서 3개의 신작을 출품할 예정이니까요. 프로젝트 마진이 한 20% 된다고 하니까 꽤 높거든요. 그 부분에서의 앞으로 수익률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점수는 저는 역시나 괜찮은데 엔터 기업에 비해서 조금은 낮게 7점을 주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렇게 보니까 저희 쪽의 생각은 그 컨텐츠 쪽도 괜찮은데 그래도 엔터가 조금 더 좋다라는 쪽인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제 이 결정을 해야 되네요. 근데 좀 YG와 또 SM의 또 결정이라서 대결이네요. 혹시라도 또 이것도 민감할 수도 있어서 그냥 주식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중에서 뽑은 이제 탑픽은 그래도 저는 YG 엔터를 저희가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왜냐하면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좀 악재가 있었던 부분이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또 과도하게 밀렸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조금 더 저는 점수를 드려서 줘서 저는 YG 엔터를 저희가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 주셔야 네, 그럼 저희가 가격 전략 바로 할까요? 예, 일단 표를 보시면 자 차트 보시면 지금 최근에 좀 올랐어요. 네. 예, 바닥 대비 꽤 많은 반등을 좀 보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한 4만 원 구간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가지고 도전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손절 라인 한 28,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손절가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안 올 것 안 올 같아요. 거- 예, 안 올 예.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조금 조정이 그러니까 너무 깊은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살짝 좀 조정 오면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빠른 템포로 한번 매수를 하셔서 한 4만 원 목표가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와 콘텐츠주들을 살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전문가들께서는 진이들은 이 엔터 쪽으로 한 표를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 그중에서 엔터와 콘텐츠주들 완벽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네요. 이 코로나의 불확실성 아직은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쪼록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